자, 남자친구 누나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정체에 경악을 했다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정말로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4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한 여성을 만나는데요. 이 여성은 이혼 후에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집이 광주와 서울 등에서 대형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꽤 잘 나가는 집이다. 그런데 내가 때를 놓쳐서 아직 미혼이다. 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 남성이 여성에게 한 50대 여성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 50대 여성은 자신의 셋째 누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50대 여성은 커플이 된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얼른 결혼했으면 한다라면서 결혼을 부추깁니다. 아니 뭐 안진용 기자님, 남자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배경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 가족이란 셋째 누나도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두 사람 얼른 결혼해요. 좋아. 너무 천생연분 같다. 이렇게 하면 이거 훈훈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야말로 그린라이트죠. 이제 잘 준비해서 결혼만 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분명히 남성, 재력가 집안의 자녀라고 했는데 정작 결혼 중이라면서 자꾸 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네.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여성에게는 자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랬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아는 무속인이 있는데 당신 자녀, 아니 이제 우리 자녀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주겠대. 그러니까 이 여성은 너무 고맙다라고 했는데 남성, 근데 기도비가 좀 필요해. 라고 하면서 기도비를 받아냈습니다. 약간 뭔가 냄새가 슬슬 납니다. 안진용 기자님.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이번엔 여성에게 그 무속인이 그러는데 당신이 전셋집 담보대출금을 들고 있으면 화를 입는데 네? 그러니 나한테 맡겨. 라고 해서 또 돈을 받아내요. 뭐 이 해결망측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네, 이 여성도 꽤 이 남성을 믿었던 것으로 아하. 보입니다. 또한 이 남성은 우리 신혼 이 가전 현금가로 좋은 게 나왔어. 근데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또 좋은 게 나왔는데 이번엔 좋은 게 또 나왔대요, 또? 네, 근데 이번엔 카드도 된대. 내가 근데 카드를 쓰면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러니 당신 카드 좀 빌려줘. 이렇게 꽃감 빼드먹듯이 쏙쏙 여성의 돈을 빼갔다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시청자분들도 김묘성 기자님 이상하다. 서울하고 광주에서 큰 대형 예식장을 운영할 좀 요즘 또 결혼식도 크게 호화롭게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형 예식장 갖고 있으면 꽤 수입도 있을 텐데 그만큼 재력가일 텐데 왜 이렇게 현금이 없어? 기회 될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네. 뭔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 텐데 이 여성분은 전혀 낌새를 못 챈 거예요. 뭔가 수상하다 싶을 때면 이 남자친구가 지난번에 같이 만났던 그 셋째 누나를 계속 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우리 누나가 그때 봤지? 셋째 누나가 금방 갚아준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면서 그때 봤던 이미 한 번 봤었던 그렇죠.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는 그 누나를 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구사항이 좀 더 이상해지는데요. 여성의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여러 개를 개통해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그 셋째 누나가 각각 사용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이상하다, 벌어집니다. 이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여성은 무려 8,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남자친구와 그 셋째 누나라는 사람에게 건네게 됩니다. 아니 이거는 좋은 감정, 사랑 그런 걸 떠나서 이건 누가 봐도 이 남자라는 사람 자체도 그렇고 남자 쪽의 셋째 누나라는 사람도 그렇고 김현주 평은 뭔가 상당히 구린내가 나도 심하게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그 셋째 누나라는 여성은 5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의 관계는 누나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실혼 부부관계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라 아내였던 거죠. 세상에.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이 여성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결과적으로 꽃감 빼먹듯 자꾸 돈을 뽑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한테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인에게도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자면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 아이고. 이러면서 유명 역술인에게 기도비를 갖다 줘야 되니까 돈을 좀 내놔라고 해서 또 다른 지인을 상대로 111차례에 걸쳐서 36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해당 부부, 피해 여성과 또 다른 지인에게 가로챈 이 돈을 생활비, 유흥비 이런 걸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몹쓸 짓을 하는 인간들 제가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진짜 이번엔 진짜 더 분노가 치밀면서 최명 과장님 이거 사람들이에요. 이거 사람들 이거 진짜. 맞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다가 보면은 부부 사기단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둘 다 일은 안 하면서 돈을 많이 쓰기를 원하고요. 그런 다음에 둘이 또 살아가는 이유는 혼자 사기를 치는 것보다 둘이 사기칠 때 훨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부부가 저럴 수 있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속 협조적인 사기 행각을 갖다 하기 위해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게 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니 부창부수는 좋은 의미로 많이 쓰는데 이건 진짜 이 둘이 사실혼 관계인 부부라는 인간들이 정말로 남의 등쳐먹는 걸 진짜 찰떡호흡을 지금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부부라고 부부 같지도 않은 이 부부 당연히 이 범죄 꼬리가 길면 다 드러나는 법이지 밟히는 법이잖아요. 이거 법의 심판을 당연히 받았겠죠. 네, 40대 남편과 50대 아내가 사기 혐의로 당연히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네. 남편한테 징역 2년, 아내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에서는요. 피고인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재력 같은 것들을 부풀려서 피해자를 속이고 혼인을 빙자해서 더 큰 피해를 줬다. 남편은 특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시했습니다. 근데 보나마나 허준 변호사님 그 피해 여성분이 저 몹쓸 인간 남녀한테 진짜 그 진짜 시쳇말로 하고 싶어요. 진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몹쓸 범죄를 저지른 저 부부라는 인간들한테 8,100만 원을 건넸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못 돌려받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푼도 못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큰 게 이 형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변제가 되면 형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2년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과가 있다는 가중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가중 형량이 1억 원 미만의 사기인 경우는 2년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처벌받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탕진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은 사실 결혼하려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한 데 더해서 이 8,1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변제 청구를 한다고 해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허준 변호사님. 저 몹쓸 남편이라는 인간한테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역시 똑같이 이런 몹쓸 범죄에 가담한 아내라는 저 여성한테는 1년을 선고했는데 왜 차등이 된 거예요? 남편이 아마 전과가 있다는 점이 가중 요소로 더 강하게 평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들이 부부 사기단으로 계속 활동했는데 남편만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되지는 않는데 아내가 이번에 처음 가담해서 이런 식의 방법의 사기는 처음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1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근데 이것도 기본 형량이 지금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거든요. 네. 사실 사기 범죄가 눈에 보이는 상처는 아니지만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맞아요. 1억 원 미만이 1년에서 1년 6개월 사실 1억 원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형량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제3범죄에 대한 형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법감정에 네. 비해서는 그래서 사실 피해자들이 피해 복구도 안 되고 더 큰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피해자들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편입니다. 전세 사기도 그래서 아하.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피해자들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라고 하더라도 영혼을 좀먹고 파괴하는 범죄라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이 피해자분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이제 만나기를 주저하지는 않을까 또 걱정되고요. 지금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다는데 그 아이를 양육할 힘마저 상실하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다시 한번 진짜 물론
말은 제가 쉽게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길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